박 기사, 나 좀 꺼내줘. 정지되기 직전에 산소 호흡기 소리만 위태롭게 울리던 VIP 병실. 전신마비로 죽은 듯 누워있던 대기업 회장이 핏발 선눈을 번쩍 뜨며 젊은 운전기사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도진이가 내 첫째 아들놈이 브레이크를 고의로 붙여 날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자신의 친아들이 보낸 깡패들이 병실 밖을 새까맣게 에워싼 절망적인 밤.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그 순간 항상 깍듯하게 고개만 숙이던 평범한 운전기사의 눈빛이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넥타이를 풀어 양손에 단단히 감아진 그는 회장이 탄 휠체어를 등 뒤로 숨기며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숫자만 믿고 날뛰는 쓰레기들에게 진짜 죽음의 공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마. 그날 밤 늙은 회장을 지키기 위해 봉인을 푼 사냥개의 잔혹한 피해 혈투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낡은 체육관 안에서 무거운 파열음이 울려 퍼집니다. 박태만의 단단한 주먹이 거대한 샌드백을 찢어버릴 듯 쉴 새 없이 내리꽂힙니다. 땀방울이 사방으로 튀고 샌드백이 천장에 닿을 듯 크게 요동칩니다. 박태만의 전신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한계점까지 달아오릅니다. 태만아, 살살해라. 아침부터 샌드백 다 터지겠다. 체육관 관장이 하품을 길게 하며 사무실에서 걸어 나와 말합니다. 운동을 하루라도 쉬면 몸이 굳어서요. 관장님은 좀 더 주무시지 그러셨습니까? 박태만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냅니다. 네가 매일 이 시간에 나와서 체육관을 부술 듯이 치는데 어떻게 잠을 자냐? 정말 독한 놈이다. 관장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박태만의 등을 바라봅니다. 박태만의 웃옷이 벗겨진 넓은 등 위로 섬찟한 흉터들이 가득합니다. 과거 어둠의 지하 격투장에서 맨몸으로 뒹굴며 얻은 상처들입니다. 너 등에 있는 그 칼자국들은 언제 봐도 적응이 안 된다. 아주 사람을 다져놨네. 관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혀를 찹니다. 과거의 훈장 같은 겁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 김 회장님 사고 나시고 네가 혼자 병원에 모신다며. 참 고생이 많다.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모셔야죠. 박태만은 덤덤하게 대답하고 샤워실로 걸음을 옮깁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박태만의 상처투성이 몸을 거칠게 씻어내립니다. 박태만은 물기를 닦아내고 빳빳하게 다려진 새하얀 셔츠를 챙겨 입습니다. 검은색 맞춤 정장 재킷을 걸치자 맹수 같던 몸의 흉터들이 완벽하게 감춰집니다. 거울 속에는 그저 깍듯하고 단정한 운전기사 박태만의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박태만이 넥타이를 목에 걸고 단단히 조여매며 일주일 전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박태만을 친아들처럼 거두어준 김만철 회장이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 기사, 넌 오늘부로 해고야. 내 눈앞에서 당장 짐 싸서 나가. 김도진 사장이 거만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김도진 사장님, 회장님께서 아직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제가 곁을 지키며 간호해야 합니다. 박태만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뭔데 내 아버지 곁을 지켜. 넌 그냥 하찮은 운전수야. 퇴직금 두둑하게 챙겨줄 때 조용히 떨어져. 김도진 사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박태만의 가슴팍에 거칠게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직접 고용된 사람입니다. 사장님 지시로 여기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이 자식이 진짜 돌았나? 아, 당장 끌어내. 2번 다시 회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
김도진 사장이 등 뒤에 선 경호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윽박질렀습니다. 박태만은 애써 주먹을 꽉 쥐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삼켜야만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쫓겨났지만 박태만은 단 하루도 김만철 회장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진 늦은 밤입니다. 박태만은 VIP 병동 외벽에 차가운 가스배관을 맨손으로 단단히 움켜쥡니다. 안전장치 하나 없이 15층 높이를 오르는 박태만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열린 창문 틈을 통해 은밀하게 병실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어두운 병실 안에는 기계적인 산소호흡기 소리만 일정하게 울려 퍼집니다. 침대 위에는 김만철 회장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습니다. 회장님, 박 기사 왔습니다. 박태만이 김만철 회장의 차갑게 굳은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속삭입니다. 김만철 회장은 뇌사 상태가 아닙니다. 의식은 또렷하게 깨어 있지만 온몸의 전신 근육이 마비되어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락인 증후군 상태입니다. 감옥 같은 몸에 갇혀 있다는 이 잔인한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오직 수십 년을 모신 박태만 한 사람뿐입니다. 김만철 회장의 핏발선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박태만의 얼굴을 향합니다. 회장님, 제 말이 들리시면 눈을 한번 깜빡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잘 버티셨습니까? 박태만의 간절한 물음에 김만철 회장이 눈꺼풀을 힘겹게 한번 깜빡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반드시 회장님을 이 끔찍한 병실에서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마칠 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박태만이 김만철 회장의 굳어가는 팔다리를 익숙한 솜씨로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영영 굳어버리지 않도록 매일 밤 정성을 다해 혀를 짚으며 마사지를 합니다. 박태만이 정성껏 마사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휙 돌려 굳게 닫힌 병실 문 쪽을 바라봅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삼엄하고 살벌한 기운이 좁은 문 틈새로 스멀스멀 스며듭니다. 박태만이 소리 없이 짐승처럼 문가로 다가가 불투명한 유리창 너머를 예리하게 살핍니다. 복도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평소 순찰을 돌던 정규 병원 보안 요원들이 아닙니다. 검은 양복을 맞춰 입은 거구의 사내들이 2인 1조로 복도 양쪽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의 두꺼운 목과 소매 위로 드러난 손목에는 위협적인 문신이 흉측하게 얽혀 있습니다. 보안팀이 바뀌었군. 저놈들, 평범한 경호원이 아니야. 박태만의 서늘한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문틈으로 사내들의 건들거리는 걸음걸이와 툭 붉어진 근육의 긴장도를 빠르게 스캔합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걷는 습관과 품속에 무언가를 숨긴 듯한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눈에 들어옵니다. 사내들은 둔기와 흉기를 다루는데 특화된 전문 청부 폭력 조직원들이 분명합니다. 김도진 사장이 기어이 마지막 일을 벌이려는 건가? 박태만이 분노로 주먹을 단단히 말아쥐며 낮게 중얼거립니다. 수상한 낌새를 확실하게 느낀 박태만은 재빨리 침대를 정리하고 병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몸을 날립니다. 어둠 속에서 외부 배관을 타고 쏜살같이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지하 주차장의 가장 으슥하고 습한 구석입니다. 검은 대형 세단 한 대가 전조등을 완전히 끈 채 조용히 멈춰 있습니다. 김도진 사장의 충실한 수족인 비서실장이 차 문을 열고 내립니다. 늦은 시간에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애들 세팅은 다 끝났습니까? 비서실장이 주변을 신경질적으로 두리번거리며 묻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굴 한가운데 깊은 칼자국이 있는 폭력 조직의 중간 보스가 건들거리며 걸어 나옵니다.
우리가 돈 받고 일 처리하는데 실수하는 거 봤어. 주변 싹 다 통제했으니까 물건이나 내놔. 중간 보스가 껄렁한 목소리로 손을 불쑥 내밉니다. 근처 환풍구 뒤에 짙은 어둠 속에 숨어있던 박태만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켭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두 사람의 은밀한 거래 현장을 선명하게 렌즈에 담기 시작합니다. 여기 약속한 잔금 5억 원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건 병원 CCTV 통제실 마스터키입니다. 비서실장이 두툼한 현금 가방과 은색 열쇠 하나를 중간 보스의 손에 넘깁니다. 통제실 열쇠라. 아주 좋지. 정확히 몇 시에 작업 들어가면 되나? 중간 보스가 가방을 열어 돈다발을 훑어보며 비열하게 웃음 짓습니다. 오늘 자정 정각입니다. 그때부터 정확히 30분 동안 VIP 병동 주변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강제로 오프라인 상태로 만드십시오. 비서실장이 한 걸음 다가가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지시합니다. 30분이면 우리 애들 풀어서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지나가게 틀어막기 아주 충분한 시간이지. 의사 양반은 준비 확실히 된 거고. 중간 보스가 주머니에 마스터키를 챙겨 넣으며 눈을 번뜩입니다. 우리가 거액으로 매수한 주치의가 직접 생명 유지 장치를 끌 겁니다. 심장마비에 의한 자연사로 완벽하게 위장해야 하니까요. 절대 차질이 생기면 안 됩니다. 비서실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신신당부합니다. 김도진 사장도 참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양반이야. 돈이 뭐라고 친아버지를 오늘 밤에 기어이 보내버리려 하다니. 중간 보스가 노골적으로 혀를 차며 낄낄거립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이 일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병실 주변에 쥐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철저히 막기만 하시면 됩니다. 문제 생기면 당신들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비서실장이 불쾌한 표정으로 날카롭게 쏘아붙이고는 서둘러 세단에 올라탑니다. 검은 세단이 매연을 뿜으며 주차장을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중간 보스도 묵직한 현금 가방을 챙겨 들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반대편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환풍구 뒤에 몸을 웅크리고 있던 박태만이 스마트폰 녹화 버튼을 단호하게 종료합니다. 김도진. 경영권에 눈이 멀어 기어이 아버지를 손수 죽이겠다는 거냐? 박태만의 턱관절이 부서질 듯 강하게 맞물리고 눈빛의 살기가 감돕니다. 단순한 감시를 넘어서 오늘 밤 김만철 회장의 숨통을 직접 끊으려는 치명적인 암살 계획입니다. 자정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고작 20분 남짓입니다. 박태만은 즉시 주차장 천장의 대형 환풍구 덮개를 소리 없이 열고 안으로 몸을 던집니다. 먼지와 묵은 때가 가득한 좁은 통로를 뱀처럼 유연하게 미끄러지듯 기어 올라갑니다. 병원 전체의 층별 도면과 비상 탈출로가 박태만의 머릿속에 3D 영상처럼 선명하게 펼쳐집니다. 통로 아래로 마주치는 사설 깡패들의 교대 시간과 사각지대를 치밀하게 계산하며 위층으로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먼지 하나 떨어뜨리지 않고 조금의 소음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은폐 기동입니다. 박태만이 드디어 김만철 회장이 있는 15층 VIP 병실 바로 위쪽 공조실에 안착합니다. 좁고 어두운 공조실 바닥에 엎드려 박태만은 가빠진 호흡을 천천히 가라앉힙니다. 단정하게 입고 있던 정장 재킷을 벗어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목을 조이고 있던 실크 넥타이를 풀어 양손에 단단히 감아주며 뼈마디를 풉니다. 박태만이 좁고 차가운 공조실 바닥에 엎드려 숨죽이고 있던 바로 그 시각입니다. 아래층 VIP 병실의 두꺼운 방음문이 거칠게 열리며 세 사람이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섭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빼입은 장남 김도진 사장과 돈에 철저하게 매수된 주치의
그리고 험악한 인상의 조직 보스입니다. 환풍구의 좁은 틈새로 병실 안 상황을 지켜보던 박태만의 두 눈이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매섭게 빛납니다. 김도진 사장이 침대에 꼼짝 못하고 누운 아버지 김만철 회장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헛웃음을 칩니다. 아버지, 평생을 바쳐서 키운 거대한 회사 아닙니까? 이제는 제가 알아서 완벽하게 잘 굴릴 테니 그만 편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김도진 사장이 뻔뻔한 얼굴로 아버지의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올려주며 말합니다. 김만철 회장의 핏발선 눈동자가 천장을 향해 분노로 요동치듯 떨리고 있습니다. 아들의 끔찍한 배신에 피눈물을 삼키는 아버지를 보며 김도진 사장은 오히려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선생님, 내일 아침 일찍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오늘 밤 자정에 아주 깔끔하고 조용하게 마무리해 주셔야겠습니다. 김도진 사장이 옆에 선주치의의 어깨를 강하게 툭툭 치며 재차 확인합니다. 네, 사장님. 심장마비에 의한 자연사로 사망 진단서부터 의료 기록까지 완벽하게 맞춰놓겠습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치의가 이마에 흐르는 굵은 식은땀을 하얀 손수건으로 연신 닦아내며 굽신거립니다. 의사의 본분을 저버리고 돈의 유혹에 완벽하게 넘어간 비굴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회장님 마지막 가시는 길 절대로 외롭지 않게 저희 애들이 병실 밖에서 단단히 지켜드려야죠. 조직 보스가 굵은 목을 좌우로 꺾으며 우두둑 뼈소리를 내더니 껄렁한 목소리로 거듭 다짐합니다. 돈값 제대로 하십시오. 오늘 밤 이 병실이 있는 15층 병동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해서는 안 됩니다. 소란 피우는 놈이 있으면 뼈를 부러뜨려서라도 흔적 없이 치워버리십시오. 김도진 사장이 조직 보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무력 통제를 한층 강화할 것을 살벌하게 명령합니다. 조직 보스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 사람이 차례로 병실을 빠져나가고 두꺼운 방음문이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다시 굳게 닫힙니다. 먼지 쌓인 공조실 바닥에 엎드린 박태만은 두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병원 전체의 층별 도면을 빠르게 가리기 시작합니다. 총기나 폭발물 같은 화기 하나 없이 오직 맨몸으로 수십 명의 조폭을 뚫고 나가야 하는 위험천만한 단독 구출 작전입니다. 박태만의 머릿속에서 각 층의 비상계단과 엘리베이터의 위치가 완벽한 입체 동선으로 선명하게 짜맞춰집니다. 경비가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와 도주 경로를 수십 번 시뮬레이션하며 작전의 밑그림을 완성해 나갑니다. 밤 11시가 되자 병원 내부의 공기가 낯설고 차갑게 바뀝니다. 김도진 사장의 막대한 뇌물을 받은 병원 고위층의 노골적인 지시로 15층 병동의 정규 간호사들과 보안 요원들이 모두 아래층으로 쫓겨납니다. 야간 당직을 서며 환자들을 돌보던 평화로운 빈자리를 야구 배트와 쇠파이프를 옷 속에 숨긴 거구의 조직원들이 빽빽하게 채워버립니다. 문신을 드러낸 험악한 인상의 조직원들이 VIP 병동으로 통하는 모든 엘리베이터 문 앞과 비상구 계단 입구를 완전히 장악하고 무리지어 섭니다. 서로 담배를 나누어 피우며 살벌한 농담을 주고받는 소리가 공조실까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철통 같은 무력 봉쇄망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한 박태만은 바지 주머니에서 암호화된 특수 스마트폰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과거 피비린내 나는 지하 격투장 시절 박태만에게 목숨을 비쳤던 사설 구급차 기사 최 씨에게 은밀하게 문자를 보냅니다. 정확히 1시간 뒤 병원 지하 3층 의료 폐기물 하역장으로 차를 대기시킬 것
절대로 시동 끄지 말고 뒷문을 연 채로 대기할 것. 문자를 전송한 박태만은 스마트폰의 전원을 아예 꺼버리고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습니다. 박태만은 양손에 단단히 감아진 넥타이를 한 번 더 꽉 조이며 전신 근육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팔뚝의 굵은 힘줄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고 서늘한 눈빛이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입니다. 시간은 턱 막히는 침묵 속에서 피말리게 흐르고 어느덧 암살을 약속한 자정 5분 전을 가리킵니다. 복도에서 조직원들이 거칠게 떠들며 낄낄거리는 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VIP 병실 문이 아주 조용히 열립니다. 주치의가 복도 밖 조폭들의 눈치를 극도로 불안하게 살피며 혼자 병실 안으로 들어섭니다. 주치의는 들어오자마자 등 뒤로 병실 문을 이중으로 단단하게 걸어 잠그고 빗장까지 꼼꼼하게 채웁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술용 라텍스 장갑을 끼기 시작합니다. 주치의가 김만철 회장의 푹신한 침대 곁으로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다가갑니다. 회장님,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도 제 살 길을 찾아야 하고 제 가족도 먹여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치의가 마음속에 끔찍한 죄책감을 억지로 떨쳐내려는 듯 작게 중얼거리며 산소호흡기에 붉은 주전원 스위치로 조심스럽게 손을 뻗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죽음이 임박한 병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주치의의 떨리는 손가락이 스위치에 닿으려는 아찔하고 치명적인 찰나입니다. 병실 천장에 대형 환풍구 덮개가 뜯겨나가며 웅크리고 있던 박태만이 주치의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떨어져 내립니다. 바닥에 발이 닿는 그 순간 박태만의 억센 큰 손이 짐승의 앞발처럼 날아가 비명을 지르려는 주치의의 입을 무자비하게 틀어막습니다. 동시에 박태만의 강철 같은 팔뚝이 주치의의 목을 등 뒤에서 강력하게 감아줍니다. 오랜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온 단 한 번의 정교한 경동맥 압박이 치명적으로 들어갑니다. 주치의는 짧은 신음조차 내뱉지 못하고 두 눈이 하얗게 뒤집히며 그 자리에서 완전히 기절해버립니다. 박태만은 축 늘어진 주치의의 몸을 가볍게 안아들어 병실 바닥에 소리 없이 눕혀놓습니다. 박태만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돌려 심장 박동 모니터를 재빨리 확인합니다. 다행히 산소호흡기의 불빛은 켜져 있고 생명 유지 장치의 수치도 모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린 박태만이 침대 곁으로 성큼 다가가며 다급하게 묻습니다. 회장님, 무사하십니까? 제가 늦지 않아 정말 다행입니다. 그 순간 미동조차 없이 죽은 듯 누워있던 김만철 회장의 굳은 손가락이 파르르 떨립니다. 김만철 회장의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이 허공을 더듬더니 박태만의 빳빳한 흰 셔츠 소매를 찢어질 듯 강하게 움켜쥡니다. 박태만의 두 눈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둥그렇게 커집니다. 락인 증후군으로 철저하게 감금되어 있던 김만철 회장의 신체가 끔찍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엄청난 생존 본능을 발휘한 것입니다. 극한의 스트레스와 아드레날린을 폭발적으로 뿜어내며 기적처럼 굳어있던 성대 근육이 일시적으로 트입니다. 가슴속에 답답하게 짓눌려 막혀있던 거친 숨이 쇳소리를 내며 단번에 터져나옵니다. 핏발이 붉게 선 김만철 회장의 젖은 눈동자가 곁을 지키는 박태만의 얼굴을 아주 간절하게 응시합니다. 김만철 회장의 창백하고 마른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힘겨운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전신마비 재벌 회장이 젊은 운전기사 귀에 대고 애타게 속삭였습니다. 박 기사 나 좀 꺼내줘. 병실 안은 정지되기 직전인 산소호흡기의 기계음만 위태롭게 울려 퍼집니다. 김만철 회장의 힘겨운 속삭임이
박태만의 귓가에 간절하게 파고듭니다. 박 기사, 내 말 잘 들어. 어제 그 일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 김만철 회장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핏발선 눈동자를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전부 다 듣고 있습니다. 박태만이 김만철 회장의 앙상한 손을 꽉 부여잡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진이가, 내 첫째 아들놈이 내 차 브레이크를 고의로 완전히 부쉈어. 그놈이 날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김만철 회장이 처절한 배신감에 입술을 파르르 떨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김도진 사장님이 직접 차에 손을 대서 사고를 위장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왜 그런 끔찍한 짓을 한단 말입니까? 박태만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날 식물인간으로 만들어서 병실에 가두고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한 거야. 돈과 권력에 미쳐서 제 애비마저 죽이려고 한 짐승 같은 놈이야. 김만철 회장이 억울함과 분노로 쉰 목소리를 토해내며 절규했습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제가 그놈의 목줄을 반드시 끊어놓겠습니다. 박태만이 이빨을 강하게 악물며 주먹에서 우두둑 뼈소리가 나도록 쥐며 다짐했습니다. 그놈이 오늘 밤에 저 의사놈을 돈으로 매수해서 날 아주 죽이려고 작정했어. 내가 이 병실에서 나가지 못하면 내일 아침에 내 차가운 시신을 보게 될 거야. 김만철 회장이 기절한 주치의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안심하십시오. 제가 목숨을 걸고 회장님을 이 지옥 같은 병원에서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박태만이 깍듯하고 단정했던 운전기사의 눈빛을 지우고 과거 무패를 자랑하던 지하 격투가의 잔혹한 살기를 내뿜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박 기사. 평생 내 수족처럼 고생만 했는데 핏줄보다 네가 훨씬 낫구나. 김만철 회장이 박태만의 넓은 어깨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를 보육원에서 거두어 주신 큰 은혜를 이제야 제대로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태만이 즉시 병실 한 구석에 놓인 비상용 휠체어를 침대 옆으로 바짝 끌고 오며 말했습니다. 박태만은 거구의 김만철 회장을 번쩍 안아들어 휠체어에 조심스럽게 앉힙니다. 회장님, 이 휠체어에 몸을 단단히 고정하겠습니다. 흔들림이 클 테니 눈을 꼭 감고 계십시오. 박태만이 두꺼운 벨트로 김만철 회장의 가슴과 다리를 휠체어에 꽉 묶으며 지시했습니다. 그래, 박 기사. 내 목숨은 이제 내게 전부 맡긴다. 밖이 꽤 위험할 텐데 부디 조심해라. 김만철 회장이 두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힘겹게 끄덕이며 당부했습니다. 비상용 휴대용 산소통을 연결했습니다. 숨쉬기 한결 편하실 겁니다. 박태만이 카트에 소형 산소통을 걸고 튜브를 김만철 회장의 코에 정확하게 연결하며 말했습니다. 바깥에 도진이가 고용한 깡패놈들이 득실거릴 텐데 너 혼자서 맨몸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김만철 회장이 병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소음들을 들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몸을 갈아 넣어서라도 단 한 방울의 피도 회장님께 튀지 않게 철저히 막겠습니다. 박태만이 기절한 주치의의 하얀 가운을 벗겨 자신의 왼쪽 팔에 두껍게 감아 방어용 패드를 만들며 든든하게 대답했습니다. 박태만은 양손에 묵직하고 단단한 의료용 스테인리스 트레이 2개를 무기처럼 거머쥡니다. 병실 문 밖 복도에서는 조직폭력배들이 웅성거리며 불만을 터뜨리는 소리가 여과 없이 들려옵니다. 아, 안에 왜 이렇게 조용해?
의사 영감탱이가 기계를 껐으면 경보음이라도 요란하게 나야 하는 거 아니야. 흉터가 가득한 거구의 조폭이 병실 문에 귀를 바짝 가져다 대며 투덜거렸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문이 굳게 닫혀 있네. 혹시 식물인간 영감탱이가 죽기 싫어서 발악이라도 하는 거 아니냐? 옆에 서 있던 마른 체격의 조폭이 야구 배트를 바닥에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식물인간이 발악을 어떻게 하냐? 멍청한 소리 하지 마.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숨이 깔끔하게 끊어졌겠지. 얼굴에 문신이 있는 행동대원이 담배 연기를 바닥에 뱉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김도진 사장님이 이번 일 깔끔하게 처리하면 보너스 두둑하게 챙겨준다고 했어. 다들 딴짓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거구의 조폭이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내리치며 주변 조직원들에게 살벌하게 경고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조직이 이런 암살일 한두 번 해보냐.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도 밟아 죽일 거니까 걱정 마. 마른 체격의 조폭이 낄낄거리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문손잡이가 돌아간다. 드디어 의사 영감탱이가 일 다 끝내고 나오는 모양이다. 행동대원이 병실 문손잡이가 찰칵거리는 소리를 듣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VIP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태만이 묵직한 트레이를 양손에 쥐고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10여 명의 조폭들이 예상치 못한 박태만의 등장에 당황하며 일제히 눈을 부릅뜹니다. 아니, 넌 도대체 누구야? 의사 영감은 어디로 가고 웬 깍듯한 양복쟁이가 여기서 튀어나와. 거구의 조폭이 쇠파이프를 박태만의 코앞까지 들이밀며 험악하게 소리쳤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최단기 경로를 묻고 싶다면 내가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주마. 박태만이 스테인리스 트레이를 맞부딪혀 챙소리를 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 새끼가 돌았나? 네가 박 기사라는 그 하찮은 운전수 새끼구만. 당장 그 휠체어 방 안으로 밀어넣지 못해. 행동대원이 박태만의 정체를 눈치채고 사심이 칼을 등 뒤에서 꺼내들며 위협했습니다. 나는 휠체어를 밀고 나가지 않는다. 내 등 뒤로 단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할 테니 목숨이 아까우면 지금 당장 바닥에 엎드려서 빌어다. 박태만이 휠체어 바퀴를 병실 안쪽 사각지대에 단단히 고정하고 문지방 바깥으로 훌쩍 나서며 경고했습니다. 완벽한 인간 방어벽이 되어 좁은 문턱을 철통처럼 막아선 것입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하찮은 운전수 새끼가 겁도 없이 까불어. 당장 저 새끼 대가리 깨버리고 영감탱이 뺏어와. 행동대원이 칼끝으로 박태만을 가리키며 10여 명의 조폭들에게 돌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숫자만 믿고 날뛰는 쓰레기들에게 진짜 죽음의 공포가 무엇인지 뼛속 깊이 가르쳐주마. 박태만이 근육을 팽팽하게 수축시키며 짐승처럼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다 같이 한꺼번에 덤벼. 쇠파이프로 뼈도 못 추리게 다 으깨버려. 거구의 조폭이 가장 먼저 고함을 지르며 쇠파이프를 박태만의 머리 위로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박태만은 고개를 살짝 비틀어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오른손의 스테인리스 트레이를 조폭의 앞면에 풀스윙으로 강타합니다. 내 얼굴, 내 코뼈가 다 박살났어. 거구의 조폭이 얼굴을 부여잡고 피를 뿜으며 바닥에 처참하게 쓰러져 비명을 질렀습니다. 입을 함부로 놀린 대가다. 다음은 내 놈들의 턱주가리와 관절을 모두 부숴주마. 박태만이 쓰러진 조폭이 떨어뜨린 쇠파이프를 발등으로 차올려 공중에서 매끄럽게 낚아채며 선언했습니다. 이 자식 움직임이 보통 내기가 아니야. 주먹질이 장난이 아니라고. 몽둥이로 다리부터 노려.
마른 체격의 조폭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뒤로 주춤거리며 동료들에게 외쳤습니다. 느려 터진 군뱅이 같은 움직임으로 어딜 감히 나를 공격하겠다는 거냐? 내 놈들의 뼈마디를 하나하나 다 꺾어버리겠다. 박태만이 쇠파이프를 풍차처럼 휘두르며 병목 지점으로 밀려드는 조폭들의 무릎과 어깨를 정확하고 자비 없이 타격했습니다. 으아! 내 팔이 반대로 꺾였어. 안 움직여. 방망이를 휘두르던 조폭 하나가 팔관절이 완전히 탈구되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오열했습니다. 조용히 바닥에 쓰러져 있어라.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 전에 말이다. 박태만이 쇠파이프로 조폭의 뒷덜미를 가볍게 가격해 단숨에 기절시키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좁은 문턱을 넘어 병실 안으로 진입하려는 적들은 박태만의 압도적인 타격 방어선에 막혀 풍비박산이 납니다. 박태만의 철저한 방어 덕분에 김만철 회장이 있는 병실 내부로는 단 한 명의 적도 들어가지 못하고 핏방울 하나 튀지 않습니다. 다들 비켜. 내가 이 사시미 칼로 저 잘난 양복쟁이 배돼지를 시원하게 뚫어주마. 넌 오늘이 제삿날인 줄 알아라.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행동대원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양손에 쥐고 미친 듯이 돌진했습니다. 날이 선 흉기를 쥐었다고 기고만장하군. 내 썩어 빠진 무릎부터 완벽하게 작살내주마. 박태만이 피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전진하며 차갑게 맞받아쳤습니다. 행동대원이 박태만의 복부를 향해 칼을 강력하게 찔러 넣는 순간입니다. 박태만은 가운을 칭칭 감은 왼팔로 칼날의 궤적을 튕겨내며 방어합니다. 동시에 박태만의 오른쪽 구나발이 번개처럼 솟아올라 행동대원의 무릎 관절을 무자비하게 걷어찹니다. 으아! 내 다리. 무릎이 완전히 박살났어. 행동대원이 칼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나동그라지며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설치는 쓰레기들의 당연한 최후다. 이제 내 앞을 가로막을 놈들은 더 이상 없느냐. 박태만이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쇠파이프를 어깨에 걸치고 서늘한 눈빛으로 복도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괴물이다. 저 자식은 사람이 아니야. 도망쳐. 뒤에 남아있던 조폭 한두 명이 피투성이가 된 동료들을 버려두고 공포에 질려 비상구 쪽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15층 복도는 신음하며 뒹구는 조폭들로 가득 차고 상황은 완전히 종료됩니다. 박태만은 쇠파이프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병실 안으로 들어가 휠체어의 고정을 재빠르게 풉니다. 회장님, 복도의 쓰레기들을 모두 치웠습니다. 이제 밖으로 모시겠습니다. 박태만이 휠체어 손잡이를 단단히 쥐고 깍듯한 어조로 보고했습니다. 박 기사, 정말 대단하구나. 다친 상처는 없느냐? 김만철 회장이 굳은 입술을 달싹이며 박태만을 걱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제 걱정은 마십시오. 피 한 방울도 제 몸에 닿지 않았습니다. 지하 3층 하역장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박태만이 쓰러진 적들의 몸통을 무자비하게 밟고 지나가며 비상 엘리베이터에 휠체어를 밀어 넣었습니다. 비상 엘리베이터가 무거운 기계음을 내며 지하 3층으로 빠르게 하강합니다. 문이 열리자 지하 3층 하역장을 지키고 있던 남은 깡패 무리 5명이 험악한 얼굴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비상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저 자식 잡아. 깡패 하나가 박태만을 손가락질하며 짐승처럼 소리쳤습니다. 김도진 사장님이 영감탱이 무조건 뺏어오라고 하셨어. 다들 방망이 들고 당장 달려들어. 다른 깡패가 쇠파이프를 바닥에 질질 끌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의료 폐기물 하역장 입구에서 낡은 사설 구급차 한 대가 맹렬한 엔진음을 뿜어내며 바짝
다가와 급정거를 합니다. 운전석에 앉은 최 씨가 창문을 내리고 다급하게 고함을 지릅니다. 박태만, 빨리 이쪽으로 튀어와. 차 뒷문 활짝 열어놨으니까 당장 타. 최 씨가 경적을 요란하게 울리며 박태만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최 씨 형님, 제 시간에 정확히 맞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태만이 엘리베이터에서 휠체어를 밀고 나오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쓸데없는 인사는 나중에 하고 빨리 타기나 해. 이놈들 숫자가 너무 많잖아. 내 소중한 차 창문 다 깨지게 생겼어. 최 씨가 구급차를 에워싸려는 깡패들을 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형님은 시동 걸고 대기하십시오. 앞을 가로막는 벌레들부터 깨끗하게 청소하겠습니다. 박태만이 복도 벽에 걸려있던 대형 빨간색 소화기를 가볍게 뽑아들며 대답했습니다. 미친놈아. 언제 여기서 싸우고 자빠졌어. 경찰 오기 전에 시간 없으니까 휠체어부터 빨리 차에 올려. 최 씨가 백미러를 힐끗거리며 속이 타들어가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딱 1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놈들 눈을 단단히 감아라. 지옥의 매운맛을 보여주마. 박태만이 깡패들을 향해 소화기를 강하게 집어 던지고 안전핀을 뽑아 분말을 사방으로 터뜨리며 경고했습니다. 하얀 분말 가루가 폭탄처럼 흩날리며 하역장은 순식간에 시야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콜록콜록. 이게 무슨 가루야? 앞이 하나도 안 보여. 눈이 매워 죽겠어. 깡패들이 방망이를 허공에 헛스윙하며 눈을 비비고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입을 열 시간도 주지 않겠다. 얌전히 바닥에 누워 잠들어라. 박태만이 하얀 먼지 속을 맹수처럼 파고들어 적들의 명치와 턱을 연쇄적으로 강력하게 타격했습니다. 둔탁한 파열음이 연달아 5번 울려 퍼지고 깡패들이 맥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형님, 방해하는 쓰레기들을 다 치웠습니다. 휠체어 차에 올립니다. 문 닫을 준비하십시오. 박태만이 하얀 먼지를 뚫고 나와 휠체어를 번쩍 들어 구급차 뒷좌석에 거뜬히 싣고는 자신도 재빠르게 탑승하며 말했습니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하게 패버렸네. 꽉 잡아. 혀 깨물어도 난 절대로 모른다. 최 씨가 기어를 거칠게 변속하며 구급차 뒷문을 강하게 걸어 잠그고 소리쳤습니다. 앞에 가로막고 있는 지하 차단기 무시하고 그냥 뚫어버리십시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미친 듯이 가속 페달 밟으십시오. 박태만이 김만철 회장의 휠체어를 양손으로 단단히 붙잡고 고정하며 소리쳤습니다. 걱정하지 마. 오늘 이 망할 병원 주차장 차단기 시원하게 박살내고 날아간다. 낡은 사설 구급차가 한적한 새벽의 도심을 미친 듯이 질주합니다. 도로의 요철을 넘을 때마다 낡은 차체가 요란하게 덜컹거립니다. 회장님, 많이 불편하십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곧 안전한 곳에 도착합니다. 박태만이 휠체어의 손잡이를 단단히 부여잡고 흔들림을 최소화하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박 기사. 이 정도 흔들림은 아무것도 아니야. 밖은 조용해졌느냐? 김만철 회장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박태만의 얼굴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다행히 추격하는 차는 보이지 않습니다. 혈압과 산소 수치도 모두 정상입니다. 박태만이 생명유지장치의 작은 모니터 불빛을 꼼꼼하게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박태만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김만철 회장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조심스럽게 닦아냅니다. 태만아, 뒤에 김도진 그 미친놈이 보낸 깡패 새끼들 안 따라오지. 경찰차 사이렌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고. 최 씨가 운전석에서 백미러를 힐끗거리며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형님.
완벽하게 따돌렸습니다. 놈들이 정신 차리려면 아직 한참 멀었을 겁니다. 박태만이 뒷창문 너머의 어두운 도로를 예리하게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안심할 수 없어. 혹시라도 시내에 진입하면 교통경찰들 동선에 걸릴지 모르니까 외곽으로 크게 돌아가마. 최 씨가 핸들을 거칠게 꺾으며 복잡한 골목길과 지하차도를 교묘하게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도심 외곽의 철거 예정 재개발 구역으로 방향을 틀어주십시오. 그곳에 쓸만한 빈집을 하나 봐두었습니다. 박태만이 미리 계획해둔 은신처의 위치를 최 씨에게 정확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철거촌이라고. 알았어. 거기라면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가는 것도 다 보일 테니까 숨어 있기엔 딱 좋겠네. 최 씨가 가속 페달을 다시 힘껏 밟으며 재개발 구역을 향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구급차는 가로등조차 들어오지 않는 인적이 완전히 끊긴 재개발 구역 깊숙한 곳으로 조용히 파고듭니다.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빈집 앞에 구급차가 소리 없이 멈춰섭니다. 도착했다. 빨리 내려서 회장님부터 안으로 모시자. 날 밝기 전에 얼른 끝내야 해. 최 씨가 시동을 끄고 차에서 재빠르게 뛰어내리며 박태만을 재촉했습니다. 네. 형님, 뒷문 열어주십시오. 박태만이 구급차 뒷문을 열고 김만철 회장의 휠체어를 번쩍 들어 바닥에 안정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신속하게 김만철 회장을 빈집 안쪽에 가장 어둡고 은밀한 방으로 모십니다. 박태만이 미리 챙겨온 소형 발전기에 덜덜거리는 소리와 함께 시동을 겁니다. 의료기기들의 플러그를 소형 발전기에 차례대로 연결하자 생명유지 장치에 다시 초록색 불빛이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임시방편이지만 이 정도면 며칠은 거뜬히 버틸 수 있을 겁니다. 회장님, 이제 완전히 안전합니다. 박태만이 김만철 회장의 산소 튜브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고했다. 박 기사. 내 덕분에 내가 오늘 밤 염라대왕 얼굴을 보지 않고 살았구나. 김만철 회장이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만아, 난 이제 가봐야겠다. 차를 너무 오래 세워두면 의심받기 딱 좋아. 필요하면 이 대포폰으로 언제든지 연락해라. 최 씨가 낡은 대포폰 하나를 박태만의 손에 쥐어주며 서둘러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님, 오늘 정말 큰 빚을 졌습니다. 이 은혜는 제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태만이 최 씨의 두 손을 꽉 맞잡고 고개를 깊이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예전에 지하 격투장에서 네가 내 목숨 살려준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몸 조심해라. 최 씨가 박태만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어둠 속으로 구급차를 몰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낡은 단칸방에 부서진 가구 파편들을 모아 마당에서 작은 불을 피운 박태만이 찌그러진 냄비에 쌀을 끓이고 있습니다. 장작 타는 냄새와 구수한 숭늉 냄새가 차가운 빈집의 공기를 따뜻하게 데웁니다. 회장님, 따뜻한 숭늉을 좀 끓였습니다. 입맛이 없으시더라도 조금만 드셔보십시오. 박태만이 숟가락으로 뽀얀 숭늉을 떠서 굳어있는 김만철 회장의 입가에 아주 조심스럽게 흘려 넣어줍니다. 김만철 회장의 입술이 미세하게 달싹이며 따뜻한 숭늉을 천천히 삼킵니다. 평생 최고급 요리만 먹고 살던 재벌 회장이지만 이 허름한 철거촌에서 먹는 숭늉 한 숟가락이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게 느껴집니다. 따뜻하고 참 구수하구나. 평생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다. 김만철 회장의 눈가에
권력욕에 미쳐버린 핏줄에 대한 처절한 배신감과 자신을 끝까지 지켜준 박태만을 향한 벅찬 고마움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회장님, 눈물 거두십시오. 제가 회장님을 반드시 예전의 자리로 돌려놓을 겁니다. 박태만이 자신의 거칠고 흉터투성이인 큰 손으로 김만철 회장의 마른 손을 꽉 쥐어주며 듬직하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헌신하는 거냐? 내가 너한테 해준 건 그저 월급 몇 푼 쥐어준 게 전부인데. 김만철 회장이 흐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기억하십니까? 제가 30년 전 보육원에서 버림받고 길거리를 떠돌 때 처음으로 제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주신 분이 바로 회장님이십니다. 박태만이 김만철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과거의 기억을 깍듯한 태도로 덤덤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회장님께서 제게 살아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평생 제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박태만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김만철 회장은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은인이자 아버지와도 같은 분이십니다. 제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회장님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박태만이 김만철 회장의 굳은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박태만은 낮에는 재개발 구역 주변에 버려진 폐타이어와 녹슨 철조망을 주워 모아 누구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치명적인 부비트랩을 촘촘하게 설치합니다. 밤이 되면 김만철 회장의 굳은 근육이 괴사하지 않도록 전신을 주무르며 지극정성으로 밤샘 간호를 합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저택이 아닌 곰팡내 나는 철거촌 빈집입니다. 하지만 김만철 회장은 자신을 위해 온몸을 바쳐 헌신하는 박태만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핏줄보다 훨씬 더 진하고 따뜻한 가족의 온기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절실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박 기사, 내 발음이 전보다 훨씬 명확해진 것 같지 않으냐? 김만철 회장이 제법 또렷해진 목소리로 박태만에게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발음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근육도 많이 부드러워지셨고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박태만이 환하게 웃으며 김만철 회장의 다리를 정성스럽게 마사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다 네가 밤낮으로 내 몸을 주물러준 덕분이다. 이제 반격을 준비해야겠다. 도진이 그 짐승 같은 놈이 회사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꼴은 살아서 절대 볼 수 없다. 김만철 회장이 핏발선 눈빛을 매섭게 번뜩이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며칠 뒤면 김도진 사장이 주도하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그때 그놈의 끔찍한 악행을 만천하에 까발려야 합니다. 박태만이 마사지를 멈추고 김만철 회장 곁으로 바짝 다가가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비자금 장부를 숨겨둔 비밀 금고가 하나 있다. 도진이 놈의 온갖 비리가 낱낱이 적힌 장부야. 김만철 회장이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비밀스러운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비밀 장부만 있으면 김도진 사장의 목줄을 완벽하게 쥘 수 있습니다. 그 장부를 어디에 숨겨두셨습니까? 박태만이 눈을 반짝이며 비밀 금고의 위치를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본사 회장실 내 책상 밑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 있다. 그 안에 장부와 놈의 살인 교사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함께 들어있어. 김만철 회장이 본사 회장실의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하며 작전의 핵심을 짚어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본사에 잠입해서 그 장부와 녹음 파일을 반드시 확보해 오겠습니다. 박태만이 주먹을 굳게 쥐며
흔들림 없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박 기사, 네가 내 대신 연락을 좀 취해줘야 할 사람들이 있다. 도진이 놈에게 반감을 품고 있는 소액 주주 대표들과 나를 끝까지 따르던 충성스러운 9세대 임원들이야. 김만철 회장이 박태만에게 최 씨가 주고 간 비상용 대포폰을 건네며 지시했습니다. 그분들을 규합해서 주주총회 당일에 저희 편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박태만이 대포폰을 받아들며 김만철 회장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이름으로 그들을 은밀하게 만나서 내 뜻을 분명하게 전해라. 그들이 우리 편에 서준다면 도진이 놈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김만철 회장이 박태만의 어깨를 두드리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회장님을 제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태만이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굳은 맹세를 남겼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서로를 회장님과 박 기사라는 호칭으로 깍듯하게 부릅니다. 하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끔찍한 위기 속에서 며칠을 함께 보내며 두 사람의 내면에는 이미 단순한 고용관계를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주주총회를 단 하루 앞둔 늦은 밤입니다. 철거촌 빈집안은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깊은 정막에 잠겨 있습니다. 박태만이 김만철 회장의 굳은 다리를 정성껏 주무르며 근육을 풀어줍니다. 박 기사,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가겠지. 김만철 회장이 천장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네, 회장님. 내일 아침이면 김도진 사장의 끔찍한 악행이 세상에 낱낱이 밝혀질 겁니다. 박태만이 환하게 웃으며 김만철 회장의 어깨 위로 이불을 꼼꼼하게 덮어주죠. 그때 창틀에 올려둔 작은 기계에서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재개발 구역 진입로에 박태만이 몰래 설치해둔 사제 진동 경보 장치입니다. 박태만의 온화했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요. 무슨 일이냐? 밖에 누가 찾아온 것이냐? 김만철 회장이 불안한 눈동자로 방안을 두리번거리며 다급하게 물어봅니다. 아무래도 지독한 쥐새끼들이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찾아온 모양입니다. 박태만이 방구석에 세워둔 두꺼운 강목을 단단히 거머쥐며 대답합니다. 박태만이 발소리를 완전히 죽이고 창가로 다가가 두꺼운 담요 틈새로 밖을 예리하게 살핍니다. 가로등 하나 켜지지 않은 좁고 어두운 철거촌 골목길입니다. 수십 대의 검은색 대형벤 차량들이 골목을 새까맣게 메우며 미친 듯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차량 문이 일제히 열리고 100여 명이 넘는 거구의 사내들이 밖으로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사내들의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정글도와 쇠파이프 그리고 무거운 오한마 등 흉악한 연장들이 잔뜩 들려 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를 코앞에 둔 시점입니다. 아버지를 찾아내 완벽하게 후환을 없애려는 김도진 사장이 전국의 조직 폭력배를 총동원하여 은신처를 완전히 포위한 것이죠. 100여 명의 사내들이 좁은 철거촌 골목의 모든 퇴로를 겹겹이 차단하며 빈집을 향해 살벌하게 압박해 들어옵니다. 조직 폭력배 무리의 맨 앞에 선 행동대장이 커다란 메가폰을 입에 바짝 가져다 댑니다. 안에 숨어 있는 거 다 안다. 건물 전체를 가루로 만들어버리기 전에 얌전히 늙은이 모시고 기어 나와라. 행동대장의 험악하고 탁한 목소리가 메가폰을 타고 철거촌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집니다. 100여 명의 사내들이 손에 든 무기를 바닥에 거칠게 긁고 빈집의 철문을 쾅쾅 두드리며 위협적인 소음을 만들어내요. 거친 진동에
빈집의 낡은 벽돌들이 바스락거리며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도망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완벽하게 밀폐된 공간입니다. 박 기사, 도진이 그 미친놈이 기어이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구나. 너라도 어서 뒷문으로 도망쳐라. 김만철 회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박태만의 팔목을 간절하게 붙잡으며 애원합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버리고 혼자 목숨을 부지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2번 다시 하지 마십시오. 박태만이 김만철 회장의 앙상한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단호하고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하죠. 박태만은 즉시 방 안의 무거운 낡은 장롱과 부서진 책상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김만철 회장이 누워있는 낡은 매트리스 주변으로 가구들을 촘촘하게 쌓아 올려 외부의 공격과 파편을 막을 견고한 임시 방벽을 구축합니다. 밖에 짐승들이 많아 소음이 클 겁니다.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박태만이 깨끗한 수건을 꺼내 김만철 회장의 2 눈을 아주 조심스럽게 가려줍니다. 태만아, 제발 다치지 마라. 네가 여기서 잘못되면 나는 살 이유가 없다. 김만철 회장이 수건 아래로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박태만의 이름을 애타게 부릅니다. 반드시 오늘 밤을 버텨내어 내일 아침 주주총회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박태만이 김만철 회장의 굳은 손등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며 굳은 다짐을 남깁니다. 박태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정하게 매고 있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쳐요. 풀어낸 넥타이를 양손에 번갈아 단단하게 감으며 관절을 꽉 결박합니다. 목숨을 건 맨몸 데스매치를 맞이하는 박태만의 완벽한 전투 준비 의식입니다. 박태만이 두꺼운 강목 한 자루를 오른쪽 어깨에 무심하게 걸칩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빈집의 낡은 철문을 발로 세게 차서 활짝 열어젖히고 적들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갑니다. 100여 명의 폭력배들이 일제히 무기를 치켜들고 홀로 걸어 나온 박태만을 향해 살벌한 시선을 꽂습니다. 뭐야? 기사놈 혼자서 강목 쪼가리 하나 들고 나온 거냐? 아주 간땡이가 부었구만. 행동대장이 어이가 없다는 듯 조롱하며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주변의 깡패들도 박태만의 초라한 무기를 보며 낄낄거리며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죠. 내 놈들이 살아서 이 골목을 2발로 걸어나갈 확률은 단 1%도 없다. 박태만이 짐승처럼 서늘하게 으르렁거리며 깡패 무리를 매섭게 노려봅니다. 입만 산 새끼, 당장 저놈 다리 몽둥이부터 완벽하게 분질러버려. 행동대장이 손가락으로 박태만을 가리키며 악을 씁니다.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맨 앞에 선거구의 깡패가 쇠파이프를 높이 들고 박태만을 향해 거칠게 달려들어요. 그 순간 박태만의 오른쪽 어깨에 걸쳐져 있던 강목이 창 던지기 선수의 투창처럼 허공을 날카롭게 가릅니다. 강목은 무서운 속도로 허공을 날아가 달려오던 깡패의 앞면에 아주 정확하게 꽂혀버립니다. 아, 내 눈, 내 얼굴이 다 부서졌어. 앞면에 강목을 맞은 깡패가 얼굴을 부여잡고 선혈을 뿜어내며 바닥에 처참하게 고꾸라집니다. 예상치 못한 빠르고 강력한 일격에 낄낄거리던 깡패 무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 새끼가 진짜 미쳤나? 다 같이 한꺼번에 쳐 죽여버려. 뼈도 못 추리게 전부 밟아버려. 행동대장이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미친 듯이 고함을 지릅니다. 선혈을 본 깡패 무리가 분노한 함성을 지르며 사방에서 살벌하게 무기를 휘두릅니다. 수십 명의 인원이 박태만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 엄청난 기세로 쇄도하기 시작합니다.
들어와라. 쓰레기들아. 이곳이 바로 내 놈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박태만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적진의 한가운데로 망설임 없이 돌진하죠. 박태만은 좁은 철거촌 골목의 지형을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계산하며 움직입니다. 사방이 막힌 병목 구간으로 깡패들을 교묘하게 유인하여 다수의 적이 박태만을 동시에 공격하지 못하도록 동선을 꼬아버립니다. 자리를 잡지 못한 깡패들이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우왕좌왕하는 틈을 박태만이 파고듭니다. 거구의 깡패가 박태만의 머리를 향해 묵직한 오한말을 무자비하게 내리찍습니다. 박태만은 종이 한 장 차이로 몸을 비틀어 치명적인 무기를 여유롭게 피합니다. 어딜 도망가. 얌전히 대가리 대라. 옆에 있던 다른 깡패가 쇠파이프를 박태만의 허리를 향해 강력하게 휘둘러요. 박태만의 넥타이를 감은 단단한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허공에서 쇠파이프를 덥석 잡아챕니다. 느리다. 달팽이보다 못한 굼뜬 속도로 감히 나를 때리겠다는 거냐? 박태만이 쇠파이프를 잡은 깡패의 손목을 움켜쥐고 반대 방향으로 자비 없이 꺾어버립니다. 으아! 내 팔목. 내 팔목이 반대로 부러졌어. 깡패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쇠파이프를 놓치고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오열합니다. 박태만이 적에게서 빼앗은 쇠파이프를 자신의 양손에 단단히 쥐고 살기를 뿜어냅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구경시켜주마. 내 놈들의 뼈마디 하나하나를 전부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박태만이 쇠파이프를 거대한 풍차처럼 빙빙 휘두르며 앞으로 맹렬하게 치고 나갑니다. 가장 먼저 달려드는 깡패의 턱을 파이프로 강력하게 올려치자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깡패의 몸이 허공으로 붕 뜹니다. 다리가 너무 부실하군. 평생 땅바닥을 기어다니게 만들어주마. 박태만이 몸을 낮춰 다가오는 적들의 무릎 관절을 파이프로 사정없이 으깨버리죠. 골목길은 순식간에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깡패들의 처절한 비명으로 가득 찹니다. 끝없이 밀려드는 조폭들의 숫자에 박태만의 호흡이 점점 가빠집니다. 다구리에는 장사 없다. 뒤로 돌아가서 등짝을 사정없이 찍어버려. 거친 인상의 조폭이 소리치며 박태만의 등 뒤로 몰래 돌아가 쇠파이프를 크게 휘둘렀습니다. 박태만이 몸을 비틀며 재빠르게 피했지만 둔탁한 쇠파이프가 어깨를 강하게 스치고 지나가죠. 즉, 파리떼처럼 징그럽게 달라붙는군. 박태만이 짧게 혀를 차며 다가오는 다른 조폭의 칼날을 맨손으로 쳐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박태만의 팔뚝을 긋고 지나가며 붉은 피가 허공으로 튀어오릅니다. 단정했던 하얀 셔츠와 검은 정장 재킷이 어느새 찢어지고 검붉은 피로 빠르게 물들어갑니다. 하지만 박태만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더욱 차갑고 잔혹하게 빛납니다. 이 새끼 피 흘린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쓰러질 거다. 조폭들이 박태만의 붉은 상처를 보고 흥분하며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앞다투어 달려듭니다. 박태만은 피 튀기는 혈투 속에서 좁은 골목의 환경을 자신만의 무기로 완벽하게 바꿔버립니다. 골목 구석에 버려진 커다란 철제 드럼통을 발로 힘껏 걷어차 조폭들의 무릎을 향해 굴려버려요. 으아! 내 다리! 육중한 드럼통에 정강이를 맞은 조폭들이 볼링핀처럼 볼품없이 쓰러지며 비명을 지릅니다. 박태만은 무너져 내린 담벼락에 부서진 벽돌 조각을 손에 쥐고 적들의 턱과 명치를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이 괴물 같은 놈을 당장 내 오한마로 지지겨주마. 키가 2미터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구의 깡패가 거대한 오한마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며 박태만에게 돌진했습니다.
거구의 깡패가 내뿜는 위압감에 주변에 있던 다른 조폭들마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섭니다. 육중한 쇳덩이가 허공을 가르며 박태만의 정수리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떨어져 내립니다. 박태만은 무식한 공격을 피하는 대신 부서진 담벼락을 발로 힘껏 딛고 허공으로 가볍게 솟아오르죠. 거구의 깡패가 헛스윙을 하며 중심을 잃는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박태만의 두 다리가 굵은 밧줄처럼 거구의 깡패 목을 단단하게 감아버립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이 거머리 같은 새끼 당장 떨어져라. 거구의 깡패가 당황하며 발버둥을 치지만 박태만은 허리의 반동을 거칠게 이용합니다. 그대로 깡패의 묵직한 몸을 뒤집어 콘크리트 바닥으로 사정없이 매다 꽂아버립니다. 두개골이 바닥에 부딪히며 끔찍한 파열음이 골목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거구의 깡패가 입에 거품을 물고 두 눈이 뒤집힌 채 그대로 기절해버립니다. 벌써 30명 넘게 바닥에 누웠군. 다음 지옥행 티켓은 누구 찾으냐? 박태만이 바닥에 고인 피침을 뱉으며 남은 조폭들을 향해 서늘하게 묻습니다. 30여 명의 조폭들이 이미 팔다리가 꺾이고 머리가 터진 채 골목 바닥을 뒹굴며 처절하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쓸모없는 밥버러지 새끼들. 밥 처먹고 싸움질만 한 놈들이 젓갓 양복쟁이 하나를 못 잡아서 쩔쩔매.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행동대장이 분노로 얼굴을 시뻘겋게 일그러뜨리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행동대장이 손짓을 하자 흉악한 칼과 도끼로 무장한 10명의 정예 멤버가 앞으로 나섭니다. 정예 멤버들은 박태만을 반원형으로 촘촘하게 포위하며 서서히 압박의 강도를 높여갑니다. 우리가 직접 나선다. 저 건방진 놈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서 개밥으로 던져버려. 행동대장이 번쩍이는 사심이 칼을 빼들며 살벌한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숨막히는 살기가 좁은 골목을 가득 채우자 박태만은 갑자기 다리가 풀린 척하며 바닥으로 비틀거립니다. 일부러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척 연기를 하며 적들의 방심을 교묘하게 유도한 것이죠. 하하, 드디어 힘이 다 빠졌구나. 당장 모가지를 따서 사장님께 바치자. 정예 멤버들이 박태만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가 입꼬리를 올리며 일제히 달려듭니다. 그 순간 박태만이 바닥에 깔린 짙은 흙먼지를 두 발로 거칠게 차올립니다. 매캐한 모래바람이 정예 멤버들의 얼굴을 강타하며 순식간에 그들의 시야를 캄캄하게 차단해버리죠. 콜록콜록. 눈이 안 보여. 망할 모래가 눈에 다 들어갔어. 정예 멤버들이 당황하며 두 눈을 부여잡고 허둥지둥 발걸음을 멈춥니다. 박태만은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눈을 감은 적들 사이로 유령처럼 파고듭니다. 과거 지하 격투장에서 수많은 목숨을 끊어놓았던 무에타이와 유도를 결합한 살인적인 연타가 폭발합니다. 크아! 내 어깨가 빠졌어. 내 무릎 관절이 반대로 꺾였어. 사람 살려. 박태만의 주먹과 발차기가 번개처럼 쏟아질 때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무섭게 울려 퍼집니다. 단 몇 초 만에 7명의 정예 멤버가 허공을 날아다니며 바닥에 처참하게 고꾸라집니다. 모든 관절이 완벽하게 탈구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처참한 몰골입니다. 이 악마 같은 새끼, 내가 직접 내 놈의 배때지를 시원하게 쑤셔주마. 모든 부하가 속수무책으로 쓰러진 것을 본 행동대장이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행동대장이 거대한 사시미 칼을 양손에 단단히 쥔 채 박태만의 복부를 향해 짐승처럼 돌진했습니다. 행동대장의 시퍼런 칼끝이 박태만의 명치를 향해 직선으로 날아오는 아찔한 순간입니다. 박태만은 공격을 피하는 대신 두 눈을 매섭게 부릅뜨고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죠. 제명을 재촉하는구나. 곱게 되져라. 행동대장이 악을 쓰며 온 힘을 다해 사심이 칼을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박태만은 자신의 왼팔을 과감하게 앞으로 내어주어 칼날이 팔뚝 피부에 얕게 박히도록 만듭니다. 붉은 피가 살갗을 뚫고 터져나오는 동시에 박태만의 왼팔이 거대한 뱀처럼 행동대장의 손목을 칭칭 올가매어 버립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이 미친 새끼야, 당장 이거 놔라. 행동대장이 경악하며 칼을 빼내려 안간힘을 쓰지만 박태만의 단단한 팔에 완전히 갇혀 조금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남의 피를 보려면 내놈 피를 전부 다 쏟아낼 각오부터 했어야지. 박태만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행동대장의 귓가에 섬뜩하게 울려 퍼집니다. 직후 박태만의 쇠스랑 같은 오른 주먹이 행동대장의 안면과 명치를 향해 기관총처럼 쉴 새 없이 꽂힙니다. 퍼, 쾅. 턱뼈와 갈비뼈가 연달아 으스러지는 둔탁한 파열음이 좁은 골목을 잔인하게 채웁니다. 살려줘. 행동대장이 입에서 검붉은 피를 한 움큼 토해내며 두 눈이 하얗게 뒤집힌 채 그대로 바닥에 엎어져 실신해버리죠. 대장님이 쓰러졌다. 저놈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괴물이다. 당장 도망쳐. 뒤에서 벌벌 떨며 눈치만 보던 남은 잔당들이 무기를 모두 내동댕이 칩니다. 깡패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어둠 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아수라장이었던 골목에는 오직 박태만과 쓰러진 깡패들의 거친 숨소리만 무겁게 남았습니다. 박태만은 찢어진 셔츠에서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대충 닦아냅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행동대장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고 강제로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나라. 쓰레기. 아직 내 놈이 내게 해줘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 박태만이 기절한 행동대장의 꺾인 손가락을 군화발로 꽉 밟아 무자비하게 짓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으악. 내 손가락. 아파. 제발 살려주세요.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행동대장이 끔찍한 고통에 발작하듯 비명을 지르며 번쩍 눈을 뜨고 짐승처럼 발버둥 쳤습니다. 박태만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맹수 같은 살기의 행동대장은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덜덜 떨기 시작하죠. 김도진 사장이 우리 회장님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라고 지시했지. 숨기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풀어라.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섞으면 내놈 목을 당장 비틀어 버리겠다. 박태만이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 행동대장의 핏기가 가신 얼굴에 바짝 들이대며 살벌하게 위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도진 사장이 자기 아버지를 확실하게 죽여달라고 저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줬습니다. 제가 경찰에 가서 전부 다 증언하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행동대장이 콧물과 눈물을 쏟아내며 김도진 사장의 추악한 살인 청부 지시를 카메라 앞에서 낱낱이 자백했습니다. 박태만은 행동대장의 피 묻은 품을 뒤져 그의 스마트폰을 강제로 빼앗아 켭니다. 스마트폰 안에는 김도진 사장과 직접 통화하며 암살을 모의한 통화 녹음 파일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면 김도진의 더러운 목줄을 끊어놓기에 아주 차고 넘치겠군. 박태만이 중요한 녹음 파일과 자백 영상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완벽하게 전송하며 차갑게 웃습니다. 박태만은 외부로 오늘 밤의 사실이 새어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만 합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깡패들의 주머니를 모조리 뒤져 통신기기를 빼앗고 발로 밟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내일 해가 뜨면 경찰들이 아주 친절하게 수갑을 채우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얌전히 찌그러져 있어라. 박태만이 기절한 행동대장과 부상당한 주요 깡패들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질질 끌고 갑니다. 철거촌 가장 깊숙한 구석에 있는 버려진 낡은 지하 방공호 안으로 그들을 짐짝처럼 쑤셔 넣습니다. 굵은 밧줄로 그들의 몸을 겹겹이 단단하게 묶고 철문을 밖에서 자물쇠로 완전히 걸어 잠가버리죠. 100여 명의 무장한 적을 상대로 한 끔찍하고 잔혹했던 피의 혈투가 드디어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모든 위협을 차단한 박태만의 상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합니다. 온몸이 예리한 칼날에 깊게 찢기고 무거운 둔기에 맞아 피와 땀으로 붉게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마저 심하게 다쳐 퉁퉁 부어오르고 절뚝거리는 비틀거리는 걸음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박태만은 쓰러지지 않고 김만철 회장이 있는 빈집을 향해 천천히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긱! 빈집의 낡은 철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조용히 열립니다. 김만철 회장은 휠체어에 꼿꼿이 앉아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두 손을 간절하게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저박 기사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박태만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무릎을 꿇고 김만철 회장의 휠체어 앞에 조용히 엎드립니다. 김만철 회장이 박태만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눈을 가린 수건을 거칠게 벗어 던집니다. 눈앞에 나타난 박태만의 처참하고 처절한 몰골을 본 김만철 회장의 심장이 미어질 듯 아파옵니다. 태만아, 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놈아. 피가 이렇게 쉴 새 없이 흐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김만철 회장이 몸을 굽혀 박태만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 피가 아니라 밖에 있는 더러운 쥐새끼들의 피입니다. 놈들의 자백 영상과 증거 확보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박태만이 자신의 뺨에 닿은 김만철 회장의 굳은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며 거친 숨결로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너한테 평생 죽어다 깨어나도 다 갚지 못할 너무나 큰 빚을 지고 말았구나. 김만철 회장이 뜨거운 눈물을 비오듯 쏟으며 박태만의 젖은 피투성이 머리를 애틋하고 다정하게 쓰다듬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입니다. 국내 최고층을 자랑하는 대기업 본사의 가장 화려한 대회의실안은 수많은 사람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습니다. 그룹의 완전한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김도진 사장이 주도한 대규모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수백 명의 주주와 임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며 단상 위를 숨죽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도진 사장이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빼입고 머리에 기름을 잔뜩 바른 채 여유로운 걸음으로 단상에 오릅니다. 간밤에 철거촌으로 보낸 행동대장과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김도진 사장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어리석고 하찮은 운전기사 한 명쯤은 자신의 폭력배들이 가볍게 짓밟아 버렸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그룹을 지배했던 골칫거리 아버지가 어젯밤 완벽하게 처리되었을 것이라 확신하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김도진 사장이 마이크의 높이를 거만하게 조절하고는 장내를 한번 쓱 훑어보며 입을 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주주 여러분과 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시작된 김도진 사장의 목소리가 대회의실 스피커를 타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집니다. 최근 불의의 교통사고로 쓰러지신 아버님, 고 김만철 회장님의 빈자리가 참으로 크고 비통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분의 훌륭한 유지를 굳건히 이어받아 김도진 사장이 슬픈 척 연기를 하며 미리 준비해 온 가짜 추모사와 자신의 회장 취임 선언문을 줄줄 낭독하려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회의실의 육중한 나무 이중문이 폭탄이라도 터진 것처럼 우당탕탕 박살 날 듯 거칠게 열어젖혀집니다. 회의장 안의 모든 시선이 깜짝 놀라 일제히 뒤쪽 문을 향해 집중됩니다. 문 앞을 지키고 있던 건장한 정규 경호원 2명이 속수무책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나뒹굽니다. 경호원들의 재질을 가볍게 뚫고 들어선 자는 뜻밖에도 어젯밤 치열한 혈투의 흔적을 고스란히 뒤집어 쓴 박태만입니다. 박태만의 흰 셔츠와 검은 정장 재킷은 예리한 칼날에 무참히 찢겨 너덜너덜해져 있습니다. 검붉게 말라붙은 피투성이 얼굴과 핏발이 선 서늘한 눈빛에서는 금방이라도 사람을 찢어 죽일 듯한 짐승 같은 살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참석한 모든 임원과 주주들이 박태만의 처참하고 위압적인 모습에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박태만이 뚜벅뚜벅 한 걸음 비켜서자 그 뒤를 이어 휠체어에 앉은 김만철 회장이 천천히 대회의실 안으로 당장합니다. 김만철 회장의 전신은 마비되어 굳어 있지만 그를 상징하는 날카롭고 또렷한 눈빛만큼은 과거 재계 1위를 호령하던 그 시절 그대로 번뜩이고 있습니다. 아니, 회장님이 어떻게 살아서 저기에. 단상 아래에 서 있던 9세대 임원 한 명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수백 명이 모인 넓은 대회의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에 휩싸여 버립니다. 단상 위에서 거만하게 서 있던 김도진 사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사색이 되어버립니다. 어젯밤 분명히 죽었어야 할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자 김도진 사장은 다리가 풀려 뒷걸음질을 칩니다. 박태만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김도진 사장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피 묻은 구두를 이끌고 단상 옆에 방송 통제석으로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당장 비켜라. 박태만이 덜덜 떠는 음향 담당 직원의 멱살을 한 손으로 거칠게 틀어쥐고 자리에서 강제로 끌어냅니다. 박태만은 주머니에서 간밤에 빼앗은 행동대장의 스마트폰을 꺼내 통제석의 메인 케이블에 거칠게 꽂아 연결해버립니다. 화려한 대회의실 전면을 꽉 채우고 있던 대형 스크린에 김도진 사장의 추악한 민낯이 여과 없이 띄워집니다.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영감탱이 숨통을 아주 깔끔하게 끊어버려. 내일 아침 주총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시체로 만들어 놓으란 말이야. 스피커를 통해 김도진 사장이 행동대장에게 직접 살인을 교사하는 끔찍한 음성 파일이 회의장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어서 코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있는 행동대장의 자백 영상이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웁니다. 김도진 사장이 자기 아버지를 확실하게 죽여달라고 저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줬습니다. 그놈이 고의로 자동차 브레이크를 고장낸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폐륜 범죄와 청부 폭력 증거가 수백 명의 주주들 앞에서 완벽하게 까발려지는 순간입니다. 세상에, 아들이 돈에 미쳐서 친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니.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이 회장 자리에 오르려고 우리를 감쪽같이 속였어. 회의장 곳곳에서 김도진 사장을 향한 경멸과 분노가 섞인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거세게 일어납니다. 돈과 권력의 편에 서서 김도진 사장에게 굽신거리며 아부하던 썩은 임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사태의 심각성에 완전히 얼어붙어 버립니다. 자신의 모든 추악한 계획이 낱낱이 들통나자 김도진 사장은
이성을 완전히 잃고 발악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전부 다 조작이야. 저 하찮은 운전수 새끼가 내 자리를 뺏으려고 더러운 함정을 파놓은 거라고. 김도진 사장이 마이크에 대고 미친 사람처럼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자 김도진 사장의 두 눈이 분노로 시뻘겋게 뒤집힙니다. 다 죽어버려. 늙은이도 기사 새끼도 내가 전부 다 찢어 죽여버릴 거야. 김도진 사장이 단상 위에 올려져 있던 육중한 청동 조각상을 양손으로 거칠게 집어듭니다. 그대로 단상 아래에 있는 아버지 김만철 회장을 향해 짐승처럼 핏대를 세우며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위험을 직감한 박태만이 통제석에서 번개처럼 튀어나가 김만철 회장의 휠체어 앞을 완벽하게 가로막아 섭니다.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설쳐대는 꼴이라니. 내 놈의 썩어 빠진 입부터 다물게 해주마. 박태만이 달려오는 김도진 사장의 팔목을 쳐내며 날아오는 청동 조각상을 바닥으로 가볍게 튕겨냅니다. 직후 박태만의 굵은 오른 주먹이 자비 없는 묵직한 라이트 훅으로 허공을 가릅니다. 퍼! 박태만의 주먹이 김도진 사장의 턱주가리에 아주 정확하고 강력하게 꽂혀버립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김도진 사장의 몸이 공중에서 반바퀴를 핑그르르 돕니다. 김도진 사장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단상 아래 딱딱한 대리석 바닥으로 아주 처참하게 처박혀버립니다. 턱뼈가 완전히 박살난 김도진 사장이 입에서 검붉은 피를 한 움큼 뿜어내며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립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이 더러운 피와 먼지로 얼룩지고 그룹을 삼키려던 거만한 사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도진 사장, 존속살인 미수 및 살인 청부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굳게 닫혀있던 대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형사들이 우르르 회의장으로 들이닥칩니다. 박태만이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과거 인연이 있던 광역수사대 담당 형사에게 대포폰으로 증거를 전송하고 출동을 지시했던 경찰 병력입니다. 형사들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는 김도진 사장의 양쪽 팔을 거칠게 꺾어 뒤로 넘깁니다. 차가운 은색 수갑이 철컥거리는 파열음을 내며 김도진 사장의 손목에 단단하게 채워집니다. 당장 끌고 가. 남은 여죄는 취조실에서 아주 뼛속까지 털어주마. 담당 형사가 기절한 김도진 사장의 뒷덜미를 거칠게 잡아끌며 명령합니다.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김도진 사장이 짐짝처럼 대회의실 밖으로 완전히 끌려나갑니다. 회의장 안을 가득 채웠던 숨막히는 무거운 침묵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납니다. 수백 명의 주주와 임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납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넓은 대회의실 안에는 안도와 경외가 뒤섞인 뜨거운 기립박수가 천둥처럼 터져 나옵니다. 김만철 회장은 휠체어에 꼿꼿하게 앉은 채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뜨거운 박수갈채를 묵묵히 받아냅니다. 박태만은 피 묻은 셔츠와 찢어진 재킷을 입은 채 김만철 회장의 휠체어 뒤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자 김만철 회장이 단상 위의 마이크를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여러분, 저의 못난 자식 때문에 그룹 전체에 큰 누를 끼치고 여러분께 씻을 수 없는 심려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만철 회장의 목소리는 락인 증후군의 후유증으로 아직 조금 떨렸지만 장내를 완전히 압도하기에는 충분히 묵직하고 분명했습니다. 제가 차가운 병실에서 죽음의 문턱을 헤매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을 때 단 한 사람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주고
이 썩어 빠진 그룹의 정의를 바로 세워준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만철 회장이 고개를 돌려 자신의 등 뒤에 묵묵히 선 박태만을 아주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바로 제 곁에 서 있는 저의 충직한 운전기사였던 박태만 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박태만 군은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제 운전기사가 아닙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박태만의 상처투성이 얼굴과 찢어진 정장으로 집중됩니다. 박태만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지만 김만철 회장을 바라볼 때만큼은 한없이 깊고 따뜻하게 빛납니다. 저는 박태만 군을 우리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이사로 임명함과 동시에 저의 법적 양아들로 정식 입적시킬 것입니다. 이제 박태만은 제 유일한 후계자이자 진짜 아들입니다. 김만철 회장의 파격적이고 단호한 공식 발표가 대회의실 스피커를 타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집니다. 피를 나눈 친아들은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잔인하게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운전기사는 오직 의리 하나로 100명의 조폭과 싸우며 목숨을 바쳐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그 처절하고도 감동적인 며칠간의 피 튀기는 서사를 화면으로 곁에서 모두 지켜본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합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부족한 저를 이토록 높이 평가해 주시고 진정한 가족으로 품어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평생 아버지와 우리 그룹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박태만이 깍듯하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이며 진심을 담아 뜨거운 감사를 표합니다. 대회의실 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크고 열렬한 축하의 박수갈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극적이고 통쾌했던 주주총회가 완벽하게 막을 내립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친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하려 했던 끔찍한 페류나 김도진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도저히 피하지 못했습니다. 존속살인 미수 및 살인 청부 교사 등의 무거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김도진은 평생 한 줌의 빚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차갑고 축축한 교도소 독방에 갇혔습니다. 자신이 누렸던 모든 권력을 잃고 매일 밤 뼈저린 후회와 끔찍한 고통 속에 남은 생을 비참하게 썩어가게 되었습니다. 반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김만철 회장의 삶에는 눈부시고 찬란한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포진한 첨단 재활센터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재활 치료를 이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락인 증후군으로 굳게 닫혀있던 신경망이 박태만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비되었던 전신 근육이 점진적으로 기능을 회복하며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완연한 봄 기운이 가득한 재활센터의 아주 넓고 푸른 야외 정원입니다. 따뜻한 봄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김만철 회장이 휠체어에서 완전히 벗어나 두 발로 단단하게 땅을 딛고 우뚝 서 있습니다. 비록 오른손에는 몸을 지탱할 단단한 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환한 미소가 넓게 번져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다리 근육의 상태가 좀 어떠십니까? 어제 무리를 하셨으니 오늘은 아주 천천히 걸으십시오. 김만철 회장의 곁에서 한없이 다정하고 듬직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과거의 피비린내 나고 찢어졌던 하얀 셔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최고급 원단으로 지어진 세련된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박태만의 모습이 보입니다. 박태만의 왼쪽 가슴에는
그룹의 핵심 경영진임을 당당하게 증명하는 반짝이는 이사 명찰이 자랑스럽게 달려 있습니다. 태만아, 내 다리는 이제 청년 시절만큼 아주 튼튼하다. 네가 이렇게 매일 곁에서 든든하게 부축해주니 10살은 더 훌쩍 젊어진 기분이야. 김만철 회장이 박태만의 넓은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호탕하게 소리내어 웃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삼엄하게 경호하던 건장한 보안 요원들을 모두 저 멀리 물리고 단둘이서 정원의 아름다운 꽃길을 따라 천천히 산책을 즐깁니다. 아버지, 작년 이맘때 쫓기는 신세로 도망쳐 들어갔던 철거촌 빈집에서 끓여 먹던 그 구수한 숭늉 맛이 가끔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박태만이 과거의 아찔하고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일부러 장난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묻습니다. 하하, 그걸 내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느냐. 내 평생 온갖 진수성찬을 다 먹어봤지만 네가 그 찌그러진 냄비에 끓여준 그 숭늉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잊을 수 없는 맛이었다. 김만철 회장이 주름진 눈가에 행복한 웃음꽃을 활짝 피우며 크게 파한대소합니다. 그때는 제가 낡은 강목 하나만 덜렁 들고 조폭 100명이랑 싸우러 나가느라 정말 제명에 못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눈앞이 캄캄하고 아찔합니다. 박태만이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인 큰 손으로 김만철 회장의 거친 손을 아주 따뜻하게 맞잡으며 넉살 좋게 농담을 던집니다. 이 녀석아, 그때 네가 나를 지키지 않았으면 난 벌써 차가운 땅 속에 묻혀서 한 줌의 흙이 되었을 거다. 넌 내 생명의 유일한 은인이자 하늘이 내게 남겨준 하나뿐인 진짜 아들이다. 김만철 회장이 천천히 걷던 발걸음을 우뚝 멈추고 박태만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모든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말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를 떠돌던 고아인 저를 거두어 주시고 진정한 가족의 따뜻한 품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께 제 남은 평생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박태만이 김만철 회장의 지팡이를 쥔 거친 손을 더욱 다정하고 꽉 쥐며 평생 변하지 않을 흔들림 없는 애정을 과시합니다. 과거 전신이 완전히 마비되어 절망 속에서 죽음만 기다리던 불쌍한 노재벌 회장입니다. 그리고 그를 모시던 깍듯하지만 힘없는 일개 운전기사로 처음 만났던 두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모진 풍파와 끔찍한 피의 혈투를 묵묵히 함께 겪어내며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새로워졌습니다. 탐욕과 권력 그리고 더러운 돈으로 얽혀버린 차가운 핏줄의 굴레를 완벽하게 끊어내 버렸습니다. 오직 피보다 진한 남자의 의리와 서로를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맺어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부드러운 봄바람이 화려한 꽃잎을 허공에 흩날리고 눈부시고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의 넓은 어깨 위로 찬란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훌훌 털어내고 새롭게 도약할 거대한 그룹의 밝은 미래를 향해 늙은 아버지와 젊은 아들이 나란히 힘찬 발걸음을 내디딥니다. 아버지를 세상 누구보다 든든하게 부축하는 아들과 그런 아들에게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야외 정원 끝까지 아주 길고 아름답게 이어집니다. 그들의 다정한 뒷모습은 세상 그 어떤 막강한 권력보다 견고하고 그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서로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조건 없는 사랑으로 꽉 찬 가슴 벅차고 통쾌한 사이다 해피엔딩이 마침내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핏줄에게 버림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김만철 회장. 그리고 그런 그를 위해 기꺼이 지옥 불 속으로
뛰어들었던 박태만. 두 사람의 끔찍하고도 치열했던 피의 혈투는 이렇게 가슴 벅찬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친아들은 아버지를 무참히 짓밟았고 평생 곁을 지켰던 남의 식구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아버지를 살려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진짜 가족은 아닐 것입니다.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내 손을 꽉 잡아주고 내 등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람. 어쩌면 낡은 철거촌 단칸방에서 서로를 위해 끓여주던 따뜻한 숭중 한 그릇이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마법의 묘약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지금 누가 서 계신가요? 오늘 하루는 내 곁에서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응원해주는 진짜 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